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9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제 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11억 원의 자원 유치. 경기도제 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센터장 강인학 가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약 11억 원의 외부 자원을 유치했다고 금일 밝혔다. 경기도제 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매년 기업과 재단 등과 함께 장애인 욕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수행해왔다. 올해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지원 사업, 재가 치매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 친환경 DIY 보조기기 지원 사업, 장애 아동 청소년 학습용 맞춤 보조기기 지원 사업, 장애인을 위한 3D 프린터 신소재를 활용한 맞춤 보조기기 제작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사업 수행에 있어 여성장애인, 장애 아동, 청소년, 재가 치매 노인 등 자칫 보조기기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상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이동 학습 사회 참여 등 지원 대상에 특화된 맞춤 보조기기를 전문화된 평가 과정을 거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기기 지원뿐 아니라 사용성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검증하여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제 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센터장은 센터는 매년 장애인을 위한 맞춤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위한 외부 자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센터는 보조기기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두 번째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흥대야동의 문 열어 경기도 내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화와 자립을 도울 경기도의 두 번째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11일 시흥시 대야동, 시흥시 은계중앙로 306번 길 63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도내 성인 발달장애인의 학령기 이후 사회 적응 기술 훈련 및 평생교육 참여를 지원해 지역사회 적응,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시흥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 부설로 운영될 예정으로 기존 낙후된 시설을 벗어나 총 27억 원을 투입해 새로 신축한 건물 4층과 5층에 마련됐다. 이곳에는 발달장애인 상담실, 심리안정실, 평생교육 프로그램실, 정보화교육실 및 카페 등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도는 올해 도내에 이번 시흥센터를 포함해 총 3곳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26일 구리시 교문동의 제1호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나머지 한 곳은 올해 상반기 중 의정부 지역에 개소할 계획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이번 시흥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개관을 계기로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빨리 갖춰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유행 대비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투석 환자 등 전담병원 차질 없이 운영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월 2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어 등교 수업이 확대되었지만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여전히 원격 수업이 함께 병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원격 수업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화상 수업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이지만 세 번째 온라인 개학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격 수업에 문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정 본부장은 온라인 수업에 더 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각급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스템 오류를 신속히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3월 4일부터 전국의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11,918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부가 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점검 대상이 제조업체에 집중되면서 농촌 지역이나 건설 현장으로 외국인들이 이동해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4월부터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현장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농식품부와 국토부,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농협,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방역 조치에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치료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특수환자병상 도입. 정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 치료 외 별도의 의료 돌봄 지원이 필요한 특수환자를 위한 전담병원을 도입 20.12월 하였다. 노인 전담 요양병원은 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83 병상을 확보하여 가동률은 12.2%로 7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정신질환자 전담병원은 정신질환자 치료병상 및 접촉자 격리 해제자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380병상 별표 사인을 확보 중이며 가동률은 5.0%로 340 병상이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환자병상의 경우 시설 장비 등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현재 병상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병상별 추가 확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